좋아요, 구독. 상승 전망이 늘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인데 실제 팩트는 뭐냐면 하락 폭이 감소를 한 거지 네. 아직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직은 하락하고 있다. 그렇죠. 더 떨어지겠죠, 그럼? 물론 희망이 있겠죠? 물론 저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네. 조금 더 하락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제 바람으로만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좀 실제로 상황이 그렇죠. 현실하고 좀 팩트를 가지고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일단 부동산에서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무주택자나 1주택자 위주로 시장에 좀 참여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도 분명히 하락하고 약간 바닥인 시점에 1주택자나 무주택자만 시장에 참여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과거하고 지금의 패턴하고 약간 좀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게 과거만 먼저 살펴보자면 일단은 진짜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 이게 진짜 바닥을 치고 이 가격보다 정말 더 싸게 내려갈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보통 누가 먼저 와서 아파트를 많이 살까요? 그럼 실거주자분들이 이제 진입하게 될까요? 그게 아니고 물론 실거주자분들도 당연히 사고 싶어 네, 하겠지만 실거주자분들은 솔직히 아파트를 많이 사고 팔아본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사는 시점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더 나서는 거예요. 일단 다주택자분들은 솔직히 많이 사고 팔아봤지 않습니까? 이미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본력과 경험이 풍부합니다. 네, 그렇죠. 1주택자보다는. 그렇죠. 그러면 이 지역은 진짜 지금 바닥이다 라고 생각하면 바로 출동을. 그렇죠. 이거는 촉도 있고 경험도 있고 자본이 있다 보니까 자본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 예전 패턴에서는 솔직히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분들이 많이 사서 정말 싼 급매나 급매들을 소진시키고 네. 그러면 좀 일부 눈치 빠른 1주택자 분들도 시장에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가격이 조금 급매물이 소진되다 보니까 가격이 좀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집주인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럼 이제 좀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요? 매물을 걷어들이죠. 네. 그죠? 안 내놓고. 굳이 내가 이렇게 네. 싸게 팔 이유는 없다.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시장의 매물이 줄어들면서 실제 뭐 예를 들어서 정말 10억짜리 갔던 아파트가 5억까지 떨어졌어. 그럼 반값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5억이면 물론 1주택자나 다주택자분들은 1주택자나 무주택자분들은 여기서 더 떨어져야 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만 다주택자분들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바닥이다 라고 하면 급급매 정도로 많이 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가격이 조금씩 오르면 이진 투자자 다음 투자자분들이 가격을 좀 오른 가격이라도 삽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더 오를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1주택자분들도 또 따라서 오르고 타고 그러면 가격이 네. 아까 5억이 최저점이 있지만 5억 5천, 6억 이런 식으로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네. 문제는 지금 거래량만 봤을 때 정말 급매나 급매 정도만 거래되고 거기보다 좀 가격이 오른 가격을 사는 분들이 좀 있던가요? 아직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려면 시장에 충분히 다주택자 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주택자 분들이 지금 돈이 많지 않습니다. 보려는 거 처리하기도 지금 엄청나게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가격이 분명히 매력적인 시장은 맞지만 이거를 받아줄 만한 수요층이 지금 충분히 많을 것인가는 저는 조금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개인적으로 바람을 제가 얘기했지만 가격은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3월달, 4월달, 5월달 올해 상반기에 거래량을 좀 더 지켜보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지금 저점인 거는 그래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다라고 하시지만 이 지금 정말 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상승 여력은 조금 좀 걸릴 것이다. 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네, 아직 누구도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조심스러운 그렇죠. 입장을 조심스럽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 또 보면 네. 어쨌든 가격이 좀 오르려면 과거 패턴을 봤을 때는 전세 가격이 조금 오르면서 매매가도 올랐는데 저는 서울을 봤을 때 서울 강남도 마찬가지고 반포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세 매물이 전반적으로 서울 전체적으로 전세 매물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세 매물이 늘면서 오히려 매매 물건들도 좀 매도 물건들도 조금 늘다 보니까 이 물건들이 소화가 되고 물건들이 줄어줘야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다고 좀 보는데
약간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조심스러운 면도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문가님 정말로 이 전세 매물이 좀 많은 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이 작년까지만 제가 맨날 이렇게 살펴보면 맨날 선포를 팔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전세가 네네네. 진짜 빨리빨리 나가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는 정말 오랫동안 매물이 나와 있는 게 많더라고요. 좀 이런 상황이다라고 확인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서울이 좀 저희가 뜨거운 상황들을 확인해 봤는데 서울뿐만 아니라 이 주변 지역, 이 수도권 지역은 어떠한가 하는 점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수도권 지역의 상황은 좀 어떨까요? 일단 수도권은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네, 너무 넓죠. 네, 넓습니다만 네, 어느 정도 네, 제가 좀 네. 간략하게 정리를 네. 하자면 일단은 솔직히 서울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 신축 아파트가 실제 입주되는 아파트 개수는 좀 작은 편입니다. 물량은 좀 작은 편이지만 경기도는 아까 언급해 주셨지만 외곽 신도시가 많이 들어왔죠. 네. 들어왔고 지금 거기 아파트가 좀 입주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전세 매물을 봤을 때는 서울보다는 경기도가 저는 좀 더 안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도시는 빈 땅에 아파트가 아주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매물 자체가 더 훨씬 더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좀 더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좀 입지 좋고 교통 좋고 이런 쪽은 최근에 급매물이 좀 소진된 건 맞지만 좀 입지가 좀 별로인 거고 그런 아파트들은 전세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매매가가 오르는 것들은 오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로 아까 전에 인프라 중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일부 신도시들 가보면 정말 우주도시 온 것처럼 주변이 좀 휑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해보면 좀 전망이 그렇게 좋지만 않다라고 조심스럽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수도권 지역들, 이 서울 교외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략하게 나눠봤는데 또 이제 전문가님의 전문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이 다른 지방들, 뭐 대구라던가 사실 부산도 그렇고 단순히 서울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도시들이 많은데요. 이런 지방들 아파트들 지금 상황이 좀 어떨까요? 일단 개인적으로 앵커님이 네네. 제일 궁금한 지역은 궁금한 어딘가요? 지역. 궁금한 지역은 사실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제가 음. 살게 된다면 어디가 살고 싶을까라고 생각하면 좀 부산인 것 같아요. 부산. 부산 뭔가 놀기에도 좋고 여행 가기에도 그렇죠. 좋아서 좀 휴양지로도 좀 꼽히니까 그렇죠. 부산 상황은 좀 어떨까요? 일단 전 국민들이 네. 모든 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워너비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 도시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네. 일단 제주도 제주도 맞아요. 그리고 부산 해운대 저만이 아니었군요. 맞습니다. 부산까지. 네. 예, 제주도하고 부산 해운대는 네, 네. 전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지역 중에 두 곳입니다. 딱 두 곳. 두 곳. 바다도 너무 예쁘고 그렇죠. 사실 인프라도 워낙 일반 도시들보다 더 잘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방을 볼 때는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물론 아파트 가격을 제가 봤을 때는 입주 물량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도시들이 좀 많이 뭉쳐 있다 보니까 어떤 지역의 물량이 많으면 주변 도시까지 영향을 다 미치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워낙 땅이 좀 넓다 보니까 네. 그 한 특정 도시끼리 영향을 좀 보통 못 줍니다. 그렇죠. 딱딱딱 이렇게 그렇죠. 분리가 그래서 되는. 네. 오히려 아파트 가격 분석할 때는 지방 도시들이 좀 더 분석하기 좀 더 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부산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산을 먼저 보면 부산은 일단 내년까지 물량이 좀 어느 정도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 시내 도심지 자체에 물량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부산 전체적으로 지금 전세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부산은 향후 장기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도시임에도 맞지만 당장 올해 내년까지는 조금 어느 정도 가격이 조정받고 전세가도 좀 떨어질 것 같다라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 다음에 그다음 지방이 제일 큰 도시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대구. 통했네요. 대구 맞아요. 대구가 일단 인구수만 봤을 때 네. 지방에서는 부산 다음에 대구가 제일 인구수가 많죠.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도 대구는 일단은 제일 봤을 때 학군이 상당히 좀 좋은 도시 중에 한 곳이거든요. 대구 보통 좋은 학교들도 많고 그렇죠. 경북대학교 음, 이런 데들. 대구 사실 많이 가보진 않아서. 대구는 솔직히 지방에서 거의 1등, 2등을 다투는 구를 치면 거의 부산 해운대구랑 대구에는 수성구가 있습니다. 네, 수성구. 수성구의 1등 지역은 범어동, 만촌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학군이 상당히 좋고 거기에 있는 애들이 학원가 상당히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구도 지금
가격이 좀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락한 도시 중에 한 곳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뿐만 아니라 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대구 아파트를 내가 저렴할 때 매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타이밍을 보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네. 왜냐하면 대구랑 부산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 때 좋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2, 3년 만에 10억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의 좋은 아파트를 타이밍 좋게 저렴할 때 좀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대구도 저도 뭐 지켜보고 있고요. 근데 대구는 올해 내년까지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많이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이나 한 25년 정도에 봐도 저는 좀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뭐 대전, 세종이지 않습니까? 세종도 요즘 그렇죠. 워낙 많은 또 이렇게 젊은이들도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전, 세종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내년, 내후년이 한 2년간 물량이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요? 새로운 매물이 좀 많이 지어지나요? 그렇죠. 입주 아파트가 공급을 좀 하다 보니까 내년하고 내후년에 물량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대전, 세종 분위기 자체가 뭐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남은 지역이 전라도, 광주. 광주 같은 경우는 광역시만 봤을 때는 제일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한 지역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광주를 그나마 제일 좋게 좀 보는 편인데 네.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솔직히 물량이 좀 많이 없는 이유가 이건 좀 안 좋은 얘기지만 광주에서 최근에 아파트 공사 중에 네. 붕괴 사고라든지 그리고 철거 중에 붕괴하면서 버스를 덮치면서 사망 사고가 좀 몇 번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게 재개발 구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멈춰져 있는 상태. 향후에 지금 재개발 쪽에 신규로 분양을 해야 되는 지역들이 한 큰 게 4개, 5개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이 분양이 좀 늦어졌습니다. 속도에 좀 차질이 확실히 있었겠군요. 그래서 좀 광주 같은 경우는 좀 향후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뭐 아파트 가격의 오름폭만 봤을 때는 광주가 그나마 좀 향후 물량만 봤을 때는 좀 더 좋은 도시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정말 비교적 최근 대구에 갔었는데 아파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가 이렇게 많으면 누가 다 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단순히 서울뿐만 아니라 인프라가 충분한 지역들이니까 뭔가 타이밍을 잘 계산하시면 또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 지역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통 뭐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네. 전국에서 그냥 내가 투자를 하든 실거주를 하든 정말 좋은 입지라고 생각하는 지역은 제가 어떤 지역이냐면 그냥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축이든 구축이든 그걸 다 가리지 말고 아파트가 한 개만 있는 동네가 좋습니까? 아파트가 10개, 20개가 뭉쳐 있는 동네가 좋습니까? 많은 게 좋죠. 그렇죠. 아파트가 그래야 맛있는 것도 많고. 그렇죠. 아파트가 다다다다닥 좀 들어온 지역이 좋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아파트 사이에는 보통 뭐 어떤 게 생기냐면 학교가 들어옵니다. 맞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엄마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애들을 셔틀버스 타고 학교를 보내는 것보다는 그냥 걸어서 초등학교 바로 앞에 갔다가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렇죠. 엄마들 입장에서는 걸어서 좋은 학원들 영어, 수학, 과학부터 해서 그런 학원들이 바로 옆 아파트 옆에 몰려 있는 동네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학원이 많이 들어오려면 아파트 내 상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 최소한 5층에서 10층 정도 되는 빌딩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빌딩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일반 상업 부지가 그 빌딩들을 공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업지에서는 제일 좋은 게 지하철역도 있고 지하철역이 있고 지하철역 주변에 있는 상업지에는 빌딩들이 있고 그리고 빌딩 뒤편에 아파트 배우단지들 다다닥 몰려 있고 그리고 그 아파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학교들. 네. 그러면 이 지역이 정말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그냥 그냥 외곽의 새 아파트라고 그냥 인프라 없이 아파트만 좋은 아파트는 사지 마시고 약간 좀 구축이라도 그런 학원과 식당 같은 그리고 학교 같은 인프라가 있는 지역을 사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역, 뭐 지하철역도 있고, 맞습니다. 빌딩도 있고, 상업 지역이 딱 든 곳에서 살게 되면 진짜 실거주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맞습니다. 너무 막 새 아파트에 대한 욕심보다는 진짜 편한 것이 이런 점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아파트가 재개발 재건축돼서 새 아파트 돼버리면 최고 좋은 거죠.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쵸. 그 점을 알아야 되는데 네. 사실 그 포인트는
알기 쉽지 않겠죠. 그렇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손품을 파시면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광역시뿐만 아니라 네. 지방의 소도시들도 이런 입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게요. 그렇죠. 그러면 각 도시에 이런 입지들 내가 두세 개만 그냥 알고 있으면 네. 혹시 투자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음, 약간 가격이 떨어져서 바닥이라고 하면 이 지역의 아파트들만 사서 팔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손해는 안 볼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